영상 촬영이 필요하세요? 회가변, 돌잔치, 결혼식, 각종 행사 촬영, 드론 촬영, 유튜브 라이브까지 전국 어디든 불러주면 갑니다. 나동현 양산시장은 인구 1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읍지역인 물금지역에 새로운 도시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일의 도시 물금 원스톱 라이프 비전 발표 기자회견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7일 오후 2시 양산시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비전 발표 자리에는 물금지역 유관단체 및 주민 도시의원 시민통합위원, 언론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물금지역의 새로운 도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도약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나동현 시장이 직접 물금지역 역점 사업에 대한 공원여가, 교통도로, 문화예술, 의료학습, 주거 업무 5개 분야별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비전 발표식을 김 PD가 취재했습니다. 원스톱 라이프 비전 발표에 귀한 여러분들을 모시고요. 우리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선 8기 양산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양산시는 사실 매년 업무를 시작하면서 읍면동의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오늘 물금읍에서는 이렇게 비전 발표회로 여러분과 간담회를 대신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심주섭 물금 읍장님을 모시고 우리 물금읍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물금읍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금읍은 양산 물금 신도시 특징개발로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도시철도 연장 등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낙동강 정비사업, 황산공원 등 최고의 주거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금읍은 1999년 3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산군이 양산시로 물금면에서 물금읍으로 승격되었으며 행정구역은 물금리, 정산리, 가촌리, 버머리로 4개 법정리에 69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자 기준 인구는 48,535세대에 11만 6,836명으로 양산시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국가수를 비롯하여 11개 기관, 학교는 19개소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를 비롯하여 초등학교 11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3개소이며 금융기관은 10개소입니다. 낙동강교육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미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영남권 최대 수분 공원인 황산공원을 비롯해 워터파크와 디자인공원, 양산천과 낙동하면 산책로, 자전거길, 국민체육센터 등 편리한 생활 공간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 개원한 양산부산대병원의 우수한 의료인프라와 경부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부산도시철도 2호선 등 사통 8달의 도로망에 KTX 무릉역 정차로 유동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금읍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친환경 도시 구축으로 문화예술, 의료, 교통인프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시장님께서 직접 우리 물금읍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실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2만 읍민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물금읍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동현 시장님께서 총 5개의 주제로 물금지구 비전과 계획을 빈틈없이 브리핑해 주실 텐데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찹니다. 2024년, 25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힘들게들 이렇게 보내고 계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격동의 2024년을 보내고 새 희망으로 맞이한 2025년 지혜롭고 신중하다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초입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연말에 발생했던 불의의 일객기 사고가 아직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희생자와 그리고 그 유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 37만 우리 양산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 우리 전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너무나 간절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야의 종 타종식도 취소를 했고 새 첫날 천성산 일출을 대폭 축소를 해서 시민 안전기원제 위주로 엄격하게 진행하면서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정식을 선포하면서 가졌던 마음 그대로 양산 시민 여러분 모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원래의 망사 형통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양산의 중심, 양산 발전의 상징적인 신도시 물금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음부를 시작하면서 은면동 순회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시정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올해도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일주일간 전 13개 읍면 순회 간담회에 들어갑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 물금 비전의 주제는 내일의 도시 물금 원스톱 라이프입니다. 물금은 주거, 업무, 산업, 문화, 학습, 의료, 여가 등 생활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이고 밀도 높게 갖춰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그 요체입니다. 주거지와 가까운 거리에 인프라를 확보를 해서 경제활동, 여가, 문화 등을 한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공간의 생명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 전략을 넘어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연대감, 유대감을 강화하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오늘 설명드릴 물금의 원스톱 라이프 역시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세계가 제안하는 15분 도시와 맥을 같이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금 지역에 추진 중이거나 또 역점 사업들 이걸 위주로 공원 여가, 도로 교통, 문화예술, 의료학습, 주거 업무 등 5개의 장르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딱 15분. 15분 안에 어디든지 더 빠르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더 새롭게 미래와 미래를 이어줍니다. 15분 안에 언제든지 더 가까이 공원을 내 일상 속으로 더 오래도록 여유가 넘치는 행복한 삶 어디든지 언제든지 모든 것이 가능한 15분 도시 내일의 도시 물금 지금은 초광역 양산을 만날 시간 먼저 시민 생활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필수적인 공원 여가로 집 앞마다 자연이 숨쉬는 휴식처라는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으로 황산공원 편의성 증진과 파크골프장 조성, 황산 지방정원 조성,
낙동 선셋 바이크파크 조성 등을 통해서 낙동강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산공원 편의성 정진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1월에 발표했던 황산공원 활성화 비전의 중간 보고를 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산공원의 활성화 전략은 크게 편리한 공원, 안전한 공원, 행복한 공원, 깨끗한 공원 등 4가지 주제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편리한 공원을 위해서 물멍, 순멍, 불멍, 샌드키즈파크, 배달존, 캠퍼닉존 등을 설치를 하였고 맨발 황토길과 강편 산책로를 조성해서 호응을 얻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시설을 다양하게 확충하였습니다. 안전한 공원을 위해서는 각종 재해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람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재난 상황 신속 전파 및 긴급 대피체계 구축과 함께 사각지대에 대한 방문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길의 확충을 통한 행복한 공원을 위한 가족 참여형 놀이시설은 오는 5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 급증하는 캠핑 수요에 부응하고자 황산공원 캠핑장을 기존 오토 캠핑장 36면, 일반 캠핑장 75면, 카라반 6면에다가 언플러그드는 기존의 옛날 방식의 그 캠핑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플러그드 50면을 추가 조성을 해서 이달 초에 그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캠핑장에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물금 벚꽃 축제와 함께 국화축제, 캠핑 페스티벌, 물금 불금 야시장, 모바일 스탬프 투어 등 축제 문화 행사를 통해서 볼거리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원을 위해서는 청소를 강화하고 생태 수록, 저질 개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수질 관리와 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나 행락 처리되면 큰 불편을 초래하는 황산공원 진입로의 극심한 정치 해소와 접근 편의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양산 ICD 방향에서 황산공원으로 있는 연결도로가 개설을 하게 됩니다. 2026년도 준공 목표로 올해 공사에 들어갈 예정에 있고 이와 연계해서 공원 내부 순환도로 역시 정비를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도시에서 황산공원으로 바로 연결하는 꼬마브릿지 고가도로의 개설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 작업에도 들어가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벚꽃 축제 때까지 제방도로를 따라서 보행 데크로드를 설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박곡골프장, 황산지방정원, 낙동 승센 바이크파크 조성 사업권입니다. 황산공원 내의 박골프장은 기존 36홀에서 54홀을 추가해 총 90홀이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하천 전용 허가는 기 확보를 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을 거치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개장을 하게 될 것이고 5월 내지 6월에 전국 동호인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통령배 전국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있습니다. 특히 전국 파크골프 대회를 통해서 K파크골프가 우리 양산에서부터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K칼처, K푸더 이와 같은 K파크골프를 우리 양산시에서 주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3가지 테마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양산이 파크골프에 관한 선구자적인 입장에 서서 모두가 각 지역이 다 성질하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파크골프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파크골프의 3가지 테마는 첫 번째, 장비의 국산화를 통해서 산업화로 연결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골프채가, 파크골프채가 거의 일제 미주노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산화시키는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크 골프장이 난립이 되다가 보니까 환경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친환경 파크 골프, 이것이 두 번째 테마로서의 설정을 해서 만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존 운영하고 있는 파크 골프장은 저질 개선제를 비롯해서 친환경 제를 쓰고 있는 그러한 파크 골프장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로는 골프 매너의 K 파크 골프를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골프에 준용하고 골프에서 쓰고 있는 매너들을 주로 대체적으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거가 되는 K 파크 골프의 매너를 정착시킬 수 있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양산에서 전국대회를 치르면서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황산공원은 파크 골프의 명실상부한 성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황산지방정원 조성은 황산공원 내에 17만여 회의 부지에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주제의 적응과 체험장, 광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산림청 애정지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수립을 마침에 따라서 2026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황산공원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휴식과 힐링의 장, 오감만족의 생태공원으로 거듭나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와 콘텐츠 운영을 통한 정원 문화의 산업화에도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동 선셋 바이크 조성은 늘어나는 자연 이용객들이 황산공원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9만 3천여 회배의 바이크 파크와 라이더 피크닉 존, 라이딩 스쿨 존, 선셋 바이크 터널을 조성을 해서 전망대도 함께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18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올 상반기 중으로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게 되면 내년 초에 착공해서 2028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황산공원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공원 활성화와 함께 지방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황산공원에는 또 하나의 역정 사업으로 낙동강 관광 자원화 활성 사업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정산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물금도심과 황산공원을 연결하는 곤도라를 설치해서 관광자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와 수상계류장 역할을 하게 될 플로팅하우스를 구축을 하게 될 것이고 낙동강 유람선 운항과 함께 인공호수 공원도 조성을 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예산 투입 금액이 1280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를 통한 추진을 해나가는 거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친 뒤에 2027년 협약 후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2030년까지는 황산공원에서 드라마틱한 이런 황산공원이 만들어질 것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산공원은 물금의 상징이자 양산의 얼굴입니다. 낙동강과 연계한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며 역사에 남을 역작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디든 빠르고 쉽게 닿는 연결망을 주제로 하는 도로와 교통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KTX 정차 물금 역사의 개량 및 정축,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 토교 물금간 터널 건설 사업 등이 그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물금 역사 개량 정축은
이용객 편의 정진을 위한 것으로서 역정축과 전면 경관 리모델링, 연결 통로 재설치가 그 요체입니다. 역사 정축과 경관 리모델링은 한국철도공사가 수행을 하고 연결 통로 개설은 국가철도공단이 맡게 되는데 총 예산 투입은 사비가 각각 120억 원, 96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을 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업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금역은 2023년 12월 29일 날 시작된 KTX 정차로 이용객이 월 평균 9만 5천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금 역사 개량 정책이 완료되면 이용객들의 편의 정지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황산공원과 활성화되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물금역 KTX 정차와 물금역사 정설이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은 지난해 11월에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직선 기회방향 진출입을 위한 하이패스 전용 IC는 현재 물금 IC 인근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상 준공은 2026년 12월 말이나 땡겨서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사업이 417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시 분담금이 약 25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 중에 절반 정도는 국비 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치권에서 우리 지역구 이용객사 많은 도움을 좀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 중에 약 250억 원 중에서 절반은 국비 확보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하게 되면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공사 추진에 더 속도를 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남물금 하이패스 IC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비 또 조기에 착수 완료하기 위해서 위치 조정을 비롯해서 도로공사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 또한 드립니다. 남물금 하이패스 IC가 개통이 되면은 망성 정체를 딛고 있는 물금 IC 일대의 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 해서 물금 신도시 주민들의 고속도로 이용 불편 해소와 양산 ICD 산업 물류에 대한 원활한 수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토교 물금강 도로건설은 원동 화재 토교에서 물금 갓손으로 이어지는 터널 공사 사건입니다. 꾸불꾸불하게 산을 넘어서 가고 있는 1022 지방도로의 교통 편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2km 길이의 터널과 총 연장 2.2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차선의 그 지름길을 놓음으로 해서 매우 편리하게 되는 이런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올해 실시 용역에 들어가서 2027년 초에 착공을 해서 2030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그 개통을 하는데 박차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사업비가 48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이 사업비가 부담이 되지만 사업 주체인 경남도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고 지사님이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계시고 정치계에서 국회의원과 또 우리 두 분 도의원께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정치권과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기간도 최단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1022 지방도의 상습 정체와 사업 위험 구간에 대한 해소, 또 주민들의 편익 증진 등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도로로서도 활용하게 될 것이고 지역 간 연결망이 확충되는데 매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저희 다음 키워드 바로 이것입니다. 왜 물금이 핫할까요? 품격 있는 문화와 아름다운 예술을 동시에 다 누리는 다세권, 탄탄한 교육 인프라로 사람이 모이는 학세권, 최고의 의료 혜택으로 언제나 살기 좋은 의세권,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하이엔드 라이프, 내일의 도시 물금, 양산의 매력에 푹 빠져듭니다.
이번에는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고품격 문화공간입니다. 현대적 시설의 문화개발 시설을 확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물금 한복판 부산대 캠퍼스 부지 내에 추진 예정인 문화예술의 전당과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권입니다. 이들 두 시설은 1687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 한자리에 건립되는 복합화 시설로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대 캠퍼스 부지 내 유휴부지에 있는 첨단 산악단지의 약 2만 해배의 부지에 연면적 3만 3천여 해배, 약 한 10,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규모로 설립 예정인데 문화예술 전당의 부지는 문화예술의 전당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규모가 될 것이고 거기에는 1,5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갖추게 됩니다. 시립미술관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의 전시실을 비롯해서 수장고, 교육실, 세미나실, 연구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두 시설은 시설별로 진행 중인 설립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26년 초 중앙투자와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2027년에 동시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전당과 시립예술관은 단순한 문화시설의 공간을 넘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을 즐겁고 여유롭게 해주면서 문화예술의 발전과 함께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양산의 랜드마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입니다.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그러한 시설이 들었을 것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병원과 학교가 가까워서 융생한 이상, 이런 주제로 의료와 학습 분야의 장점을 지닌 물금의 도시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집 가까이에 병원과 학교가 있다는 것은 시민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입니다. 현재 물금에는 양산 부산대병원을 포함해서 모두 130여 개의 의병원이 있고요. 오늘 3월에 개교하는 정산중학교를 포함하면 20개의 학교와 35개의 도서관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부산대 양산 캠퍼스에는 교육과 의료 인프라가 한국 정상급으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확충되고 있는 연구 인프라는 양산의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그 현황을 간략한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부산대 양산 캠퍼스는 의생명과 융복합연구 흡으로서 구축이 되고 의과대학, 또 간호대학, 정보의생명공과대학, 그리고 지역과 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등이 들어서 있어서 대학생과 교직원들이 약 3,700여 명이 이 공간 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국내 최대의 종합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 부산대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어린이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영남권역 재활병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027년에 경남권 감염병 전문 병원도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현재 의사와 간호원 등 3,00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 의료 클러스터가 이렇게 구축이 되게 됩니다. 또한 기초 임상의학 및 중개 연구 기반 확보를 위한 의생명 융합 연구원 등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 의료, 연구 인프라를 통해서 물금은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도시로 명성이 매우 높아져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적 장점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금이 누리고 있는 또 앞으로 누려가야 될 매우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장점을 효과적이고 극대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안전을 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금지구의 내일을 완성할 마지막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숨가쁘게 달려온 물금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을 시간. 오래된 마을을 새롭게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살기 좋은 마을로 후. 잠든 공간을 깨우는 혁신과 변화의 바람으로 가치 있는 공간으로 후. 멈춰진 대지를 살리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활력 있는 대지로 후.
숨쉬는 도시에서 쉼이 있는 도시로 내일의 도시 물금 새로운 양산을 만납니다. 같이 가실 거죠? 네, 이제 그 마지막 장르로 내일의 도시 물금 원스톱 라이프의 마지막 파트는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주거와 일터가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물금지구와 검어지구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 부산대 캠퍼스 유이구지 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정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금지구와 검어지구의 대상인 도시재생 사업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물금지구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지난해 연말에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많이 놓여 있는 곳에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 시가 이번에 되게 되었는데요. 물금지구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행정과 주민의 협력해서 주민들이 잘 준비를 해주었고 정치권에서의 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 사업은 물금읍의 원도심에 속하는 동부와 서부 마을에 있는 물금리 417번지 그 이론이 되겠습니다. 13만 4천여 평의 13만 4천여 해외의 그 부지에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물금업 사무소, 물금면사무소, 옛날 물금면사무소 자리입니다. 거기와 물금지서, 또 물금시장 등이 있었던 그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주민 대부분이 또 고령이기도 하고 지금 900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래된 저층의 주택을 지키면서 고향을 지키는 어르신들 위주의 그런 노후도시입니다. 또 노후를 보내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지역에 물금지구가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됨으로 해서 2029년까지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352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노후 주거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한 개선,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조성, 안전시설물 설치, 주민 공동체 공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범어지구는 1921년 12월 정부의 도시재생 인증사업 공모에 선정됨으로 해서 추진 중인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사업으로서 올 연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범원이 671번지 이론이 되는데 여기에 79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연면적 1620여 협의 규모로 주민 공동체 공간 그 커뮤니티 시설을 건립을 하는 것이 그 주요 요지입니다. 이곳에는 노인교실, 어린이 실내 놀이터, 육아 카페, 공유주방 이런 시설들을 갖추게 될 것이고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교류와 화합의 자리는 물론이고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범어지구와 물금지구 이 두 공간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사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다음 부산대 유이구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입니다. 이것은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는 부산 캠퍼스 부지를 정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도시기능을 융복합화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바이오메디컬 산업 거점 단지로서 조성을 하게 될 것인데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도시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서 신도시 중심지 기능을 갖다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물금 상권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굉장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밀도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서 소위 이른바 화이트존이라고 부르는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정책적인 그런 지역이 되게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산의 센텀과 같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부산의 캠퍼스 대상이 선도사업에 선정이 됨에 따라 장기간 미개발지로서 도심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이 부분이 이번에 해소가 되게 됨으로 해서
그 강원의 오명을 거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대 양산 캠퍼스 부지는 전체 부지가 110만 회배, 약 한 34만 년평이 됩니다. 그 중에 절반 가까운 부지 54만 회배가 미개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같은 유휴부지를 산업연구단지, 주거복합단지, 실내주거단지 등으로 조성해서 도시 기능을 융복합화시킴으로 해서 이 사업의 요지로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부산대와 LH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연구단지는 부산대와 연계한 바이오 관련한 그 기업의 복합단지로서 천년물 안전관리원, 경남 테크노파크, 환경보건원, 국립노화연구소 등을 유치하게 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주거복합단지로는 도시철도 부산대 양산 캠퍼스 부지 앞쪽에 광장과 연계한 공원 조성과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문화예술의 전당과 그리고 미술관, 이 부분 또한 인구 유입을 해나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실버 주거단지는 대학, 병원 등 의료시설과 연계를 해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실정적 지원단지로서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은 LH와 부산대가 참여하는 공간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두 기관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추진돼 나가고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이 감사원에서도 중간에 들어서 지금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중에는 공간 재구조와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2026년도 하반기 정도면은 사업이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일들은 정산지구 도시개발 사업들입니다. 정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물금 지역의 신도시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 퍼즐이 잘 끼워졌을 때는 물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 1은 약 80여만 회배,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을 활용을 해서 계획 인구는 약 15,000여 명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7,000여 세대에 15,000여 명 정도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8,300여 건의 사업비가 추산이 되는데, 공공과 민간의 공동 주장하는 소위 그 특수법인 SPC를 만들어서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민간 참여자 선정 공모에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경이면은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될 겁니다. 특수 목적 범인을 설립을 하고 내년에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절차를 밟고 도시계획 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2027년도에 착공을 해서 203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계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정산의 1호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친환경적 전주 기반을 조성을 하고 인접한 황산공원을 이용을 하는데 확대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관광 활동에 호텔도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에 목적을 해서 따라서 사업 추진에 따르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봄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주거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계획 세대수 35%를 공공임대형 주택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또 분양 상한제를 적용을 합니다. 분양 상한제 적용해서 부산 경남권에서는 주거 안정 지역으로서 제일 특별한 그 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산대 양산 캠퍼스 일원의 동남권 의료 코스 사업의 배후 주거 기능을 지원하게 되는 그 공간으로 활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인구 유입은 침체 상태이면서 정산 상권을 회복하는데 매우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황산공원 활성화 방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곤도라 설치와 같은 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접한 황산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건설 단계에서부터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약 한 2,900여 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200여억 원, 고용 유발 효과가 1,200여 명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물금의 역전 사업을 포함한 미래 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설명에 드린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영상 자료로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저희 설명은 일단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를 품고 있는 물금은 고속도로와 도시철도, KTX와 연결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그리고 낙동강과 오봉산을 끼고 있고 뛰어난 자연 경관과 함께 황산공원과 같은 친환경 공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와 자연이 조화로운 생활 환경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교육, 상업시설의 지속 확충으로 해서 단순한 베드타운의 개념을 넘어서 자족 기능을 갖춘 거점도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 물금의 주요 사업과 비전은 물금의 이러한 장점에 매력적인 포인트를 추가함으로 해서 경남 동북권역의 핵심적 거점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양산의 중심인 물금의 발전, 나아가 양산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 물금은 분동인데요. 네. 물금의 인구가 11만 5천, 한 6천 명 되지만 중국 최대 규모의 읍입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러 문제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2022년, 2024년에 분동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인 씨가 관련 TF까지 구성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시장님 생각에 물금업 분동을 고려하고 계신지 만약 계신다면 후속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분동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도시가 팽창을 하면서 분동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저는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도 여러 번 바뀌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과연 어떤 게 더 장점이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중간 한때 MB 정권 때는 통합 행정이라고 그래가지고 통합 읍면을 통합하는 대동제, 소위 대동제를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난화제가 있는 동과 사실대가 그 당시에 내 시장으로 있으면서 물건과 원동을 통합하는 것도 한번 추진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을 물건에다가 포함시켜서 이제 대동제 형태의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도 매우 많거든요. 여기 또 장점이 그것도 검토해 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정권이 바뀌고 정부의 어떤 정책이 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도시가 팽창해 나가면서의 분동 이야기는 필수적으로 항상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 대신에 분동이 돼서 도시화가 되었을 때 잃는 부분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농촌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입시 특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과세 기준 자체가 틀려지게 됩니다. 도시화가 됐을 때. 또 그다음에 관리하는 인프라 또한 도시 지역이 됐을 경우에는 전부 지자체로 다 넘어옵니다. 지금은 국도라든지 국지도의 경우에는 다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 지역 내에는 그러한 도로까지도 전부 다 우리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생활을 하는데 따르는 생활 비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도시 지역에 부담되는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되고 부담 비율 자체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농촌 특례를 받는 부분은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게 득이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의 지금은 모든 부분들이 지자체로 이양이 많이 됐기 때문에 또 자치권이 상당 부분 다 지자체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상당 부분이 돼 있으니까 중앙정부의 간섭에서부터는 상당 부분이 좀 이렇게 와서 그거는 또 우리 시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들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주민들의 판단이 주민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되게 비등하다면은 주민 투표에도 붙여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주민들은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못하고 있죠. 과연 어떤 게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가 도시화를 해서 분동을 해서 잃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런닝 코스트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최소한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분동이 된다고 했을 때 4개의 정도 동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최소한 4개의 동으로 분동이 돼야 되는데 4개의 분동에는 1개의 동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공무원들이 필수 공무원의 숫자가 물건업에서 운용되는 것에 비해서 약 한 35%에서 40% 정도가 더 인원이 필요하고요. 또 1개의 행정타운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 1개 읍면동에 어떤 지어야 될 비용이 지금 통합행정으로 했을 때 물건업이라는 통합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이게 코스트에서 거의 한 50% 정도가 더 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제일 첫 번째 문제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이 생활을 하면서에 들어가는 생활 비용 자체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분동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생각들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들이 틀리니까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야 될 부분이 더 성결 과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건업은 그게 아마 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뭐 질문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또 의원은 한 분 한 분이 한 기관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같이 또 어떤 공유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두리뭉실하게 된 적도 될 법도 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지 궁극적으로 시정에 뭐 분동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그 인식을 공유를 하고 주민들의 판단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 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예. 잠깐만 손 예.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고요. 예. 본인의 성함과 간단한 뭐 사시는 곳 정도의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남평마을 이장 조영재라고 합니다. 예. 먼저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물건에 지금 현재 이슈라는 저는 짧은 소견에 3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산 신도시 개발, 그다음에 황산마을, 황산공원, 그다음에 물건리 리유빌리 사업.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황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밖에 발표를 하시는 거 보니까는 제가 준비해온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방향이 약간 틀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황산공원에서 나오는 출입구가 2개로서 작고 문제는 하나, 2개 더 있어야 황산공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은 남양산 IC로로 통과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잘 있는 게 만약에 남양산 IC 쪽으로 옮겨가면은 우리 물건에서 황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권의 형성이라든지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작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그 정산역에서 내려오는 매기로예요. 와 인길되는 쪽에 아마 통로가 있으면은 물건도 신도시도 정산 신도시도 살고 또 물건 그 건물 쪽에도 같이 상권도 아마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생각됩니다. 예. 아까 그 접근로가 기존 서부마을에서 지금 진입하는 그 지하도로, 남평마을에서 지금 그 진입하는 그것도 지하도로라고만 표현을 해도 거의 그 안이 아닌데 그 이제 튼내 요걸 이용을 해서 이제 주 진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회도로로 ICD 방향에서부터 남쪽에 북부 쪽에서 올라오는 요 이제 지하도로는 이제 올해서부터 사업에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것도 지금 남동강관리청하고 협의를 봐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하게 되면 세 군데가 되는 이어가지고도 지금 태부족입니다. 태부족이라서 결국은 사실은 제가 전기에 우리 그 인도교 저거를 확보하기 전에 그 당시에 우리가 오바브루치를 낳아가지고 지금 우리 동아중학교 있는 이제 그쪽에서부터 우리 중앙로 있는 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걸로 오바브루치를 그 당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들어가는 약 한 100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만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 재정 규모에서는 엄두를 사실 못 내겠더라고요. 엄두를 못 내서 우선 급한 대로 인도교라도 확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물금역 인도교를 그때 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냥 40억 들여서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것인데 이제 결국은 황산공원이 파이가 이렇게 커지니까 이 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저 발표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바브리지 넘어가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다리나 하고? 고가도로를 지금 놓는 걸로 지금 이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잠정적인 위치 검토는 우리가 앞에 중앙로가 제일 교통이 양쪽으로 분산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검토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양쪽으로 분산이 돼줄 수 있도록 박구골프장 전 위쪽으로 가는 거, 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제 그래서 그 위치로 이제 잠정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조영대 이장님의 또 생각은 나름 그것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하이패스가 바로 빠져나가면 그 도로에서부터 진입을 하기가 제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이게 지금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래 측에도 그렇고 국토부하고도 그렇고 협의를 봐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철길을 넘어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데 따른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이 돼. 지금은 돈도 돈이지만 그 관련 부처하고 협의 보는 것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하여간 오늘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이 또 이제 우리 조영재 이장님의 이제 그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우리 시민들이 생각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모르고 또 효용을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안에다가 접수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를 할 때 어느 쪽이 제일 효율적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이런 부분이 다 분석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제일 좋은 방안에서 도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리를 해서 검토에 들어가고 있다 하는 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신기장 정문덕입니다. 예. 작년에 건의한 가촌리 464-2번지 부근에 소방도로가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수군 사업인 소방도로 개설 다시 한번 건의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물금초등학교 건너편 앞쪽 이야기네요. 그래 이제 우선순위에서 그게 도시계획도로 아직 그대로 살아있죠. 우리 그 부서에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안 살아있습니까? 우리 의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게 없어서 일몰에 없어졌나요?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일몰제로 폐지돼서 2030에 지금 제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견에다가 지금 담아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를 시키도록. 이게 이제 2020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갖다 기본 계획이 있고 5년 단위로 관리 계획이 있고 이러는데 일몰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획표로 끊어놓고 있으면서 안 냈던 도로는 일괄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2020년에. 그래서 그게 이제 없어지는 아마 그 도시계획도로의 모양인데 의견에 들어봤으니까 충분히 이걸 또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계시고 특히 의장님이 지금 계시니까 하여튼 의견을 하여튼 담아서 검토를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물건업 새마을대교 회장 백화입니다. 예. 첫 번째는 정산 신도시 계획을 정산 상가 활성화 계획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사실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한데 선진국에서 그 오프라인 매장들이 점점 죽어가고 그러니까 공실률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게 온라인 쇼핑이 너무 활성화돼서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실 때 가능하면 새로 신도시에서 상가면을 좀 줄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황산공원의 이제 접근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접근성도 중요한데 큰 행사를 하면 이제 차가 엄청나게 밀리는 이유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접근성을 확보하실 때 그럼 황산공원 안에 주차공원을 공간을 더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쪽에 뭐 건물을 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시내에 있는 주차 공간과 어떻게 하면 조율 연관시켜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정산지구의 그 도시개발 사업은 뭐 그쪽에는 상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상가는 없고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지금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녹지가 상당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물을 이용한 워터파크 형태의 그 공원이 상당 부분 형성이 되거든요.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우리 그 물금 신도시의 그 주변 상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상당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쪽에 뭐 상가가 지금 기존 그 상가들도 이 사실 LH에서 처음 그 분양을 하면서 우선 돈 만들기 위해서 상가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의 그 법칙이 안 맞으니까 결국 상가 공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 우리 정산 신도시의 경우에는 그 안에 상업지역이 들어가고 이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호텔 형태의 관광 목적으로 한 호텔 지역이 그 포함되는 것 외에는 그쪽에는 상가 부분들은 가장 필수적인 상업 용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거기에 뭐 상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황산공원의 주차 공간 확보 문제는 결국 원도심 쪽에서부터 접근하는 공간이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주차 시설들이 사실 상당히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로 부분만 이게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은 그 안에 내에 있는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 또 양면성이 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곤도라 저거를 만드는 기본 계획은 우리 그 중부마을 이제 끝나는 부분에 끝나는 부분에 거기에 그 주차장 이제 저류지로 쓰고 있는 그 위쪽이 상당 부분 주차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이제 곤도라가 민간 사업으로 접근이 됐을 때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주차가 이루어지고 이동이 되고 이래 되면서 원도심의 도심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활용해 나가는데 아마 주차 공간들도 그쪽에서부터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접근로를 잘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반갑습니다. 물금업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재생 물금지구 주민협의회 위원장 겸 서부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서영기입니다. 우리 도시재생 뉴빌리 지사업 공모사업의 성공에 따른 시장님을 비롯하여 노용명 과장님, 센터 이정희 대리님, 시지구 관계 전문가님들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이 사업이 성과를 이루은 것 같습니다.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먼저 전합니다.
저희의 질문 요지는 물건목 중앙길 41-8 적산가오 일명 물건역 간사람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매입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가 유빌리지 사업명 변경에 따라 이 매입 절차가 제외되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두북두북 교육지원회 지난해 3년 동안 매해 학생들 수백 명이 역사인식 현지 교육관으로 적산과학을 방문하여 활용하였고 주민부문 또한 이 공간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는 이런 역사적인 공간을 잘 파악하여 얼마 남아있지 않는 문화유산 우리 시민의 품에서 활용 가능토록 검토 부탁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산시 발전에 기대하고 시장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영기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적산가오 이게 일제 때 1936년도에 건립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약 한 90년 이래 되는 건물인데요. 일제 때 있었던 그 건물인데 물금 업장 관사로 썼던 건물입니다. 이게 근대문화유산으로 60선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학생들도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뉴빌리지 사업은 아예 구역계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역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추가로 넣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싶고 그쪽에는 아예 도로 건너서잖아요. 도로 건너서기 때문에 그 구역계 안에는 포함은 안 되더라도 저것은 장기적으로 근대문화유산으로 근대 아마 건축유산인가 이래 되었을 겁니다. 근대 건축유산인가 이래서 등록이 돼가 있는데 우리 양산에도 유일이거든요. 유일인데 그래서 그거는 오늘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한번 좀 그런 저기 이제 개인 소장으로 개인 소유로 돼 있다가 보니까 뭐 취득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또 취득의 문제는 한목적성도 막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검토를 해서 뉴빌리지 사업안에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나갈 수 있는 활용 검토를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물금에 살지는 않고 동면에 살고 있는데 물금에도 집이 좀 있고 이래서 그래 오늘 여기 와봤는데 다름이 아니고 왜 양산에는 사람들 많이 사는 곳에는 전철이 없고 사람 없는 곳으로 전철이 다 있어가지고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좀 개선해 줄 방법은 없는가 싶었어요. 다음에 혹시 3호선이나 뭐 그걸 연결을 할 때 1호선이나 할 때 저쪽에 사송에서 올 때 그래 동면이나 이렇게 호포까지만 연결을 해버렸으면 되는데 그 시청까지만 딱 오고 안 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불편해. 택시를 타고 다니니까 금고까지 가는데 여기서 뭐 3,000원인가 4,000원 나오면 그거 오면 8,000원이라 해. 그러고 금곡에서 요리로 오면은 밤에는 뭐 3만원, 35,000원 시간이 조금 늦으면 그렇게 뜹니다. 그래 이 방법은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하여튼 교통 문제가 아까 15분 우리 도시도 아니라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도 우리가 뭐 세세적으로 세세하게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은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환승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정책은 계속해서 우리 민원들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나 1호선, 2호선이 올라오다가 보니까 사실은 산속 신도시를 우리가 재개를 하면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됐는 것도 지하철 1호선 이 사업을 이제 끌고 오면서 사실 그 사업을 이제 LH에다 동기부여를 해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였거든요. 원래 LH에서 사업성 없다고 완전히 묻어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쪽에서 정리가 되어 있었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산속 신도시가. 그 전기에 1호선을 끄집고 오면서
이제 1호선 도로가 도심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되니까 그거를 보고도 LH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서와 그 사람이 없는 곳으로 해가 그 지하철이 지나가느냐, 그 전철이 지나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제 도시 기능에서 도로망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동면도 그렇고 또 물금 시도시도 그렇고 이쪽에는 그 왜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여기는 사실 이 노선도 2호선이 이거는 이제 LH에서 우리 2호선은 LH에서 난 겁니다. 그 당시 4천억 들어가서 만들었는 건데 이거는 LH에서 이제 이 LH 분양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남양산역도 생기고 그다음 부산대역도 생기고 정상역도 생기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도심이 연결이 되는 건데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망 체계는 계속 숙제로서 남기면서 그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도시철도를 그럼 동면 거기도 놔드리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연결 도로망을 잘 만들도록.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산 아파트연합회 회장 안금상입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정산 지구가 전부 다 아파트로 쭉 되어 있으니까 휴대폰이 안 돼요. 통신이 거의 안 되는 지역이 많아서 아파트지만은 안 되는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KT나 SK나 거기다가 중계탑을 좀 설치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럼 여기 보시면 또 연세 드신 분이 많아가지고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집안에서 휴대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뭐 SK나 KT에서 거북선에다가 우리가 설치해달라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안 되면은 도로에서라도 또 통신탑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아까 앞에 분이 말씀하시는데 도심에는 결국 이제 그 교통 체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전에보다는 시내버스들이 잘 다니고 또 필수도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또 더 고민해보자면 교통 체계를 좀 개선해서 그냥 일반 연세 드신 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체계는 계속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부 통계과정 왔나요? 이게 근데 휴대폰 그 안테나가 안 뜬다 하는 이야기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그 누가 답변할 수 있는 우리 관리자 없습니까? 오늘 사업부수장들만 주로 하나요? 그래 잘 모르는구나.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 와이파이 뭐 그렇다고 집안에서 와이파이를 일일이 다 운영하고 이래는 안 될 텐데. 네, 시장님 지금 답변 주실 거겠어요. 공동주택 과장입니다. 저희들 얼마든지 확인해서 저희들 답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에서 휴대폰이 안 된다 하면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건데. 요즘 뭐 다 그 무슨 휴대폰으로 다 하지 뭐 유선전화 쓰는 데 있나요? 근데 이게 공동주택별로 어느 아파트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정산 지역에 있는 거의 대다수 아파트들이 다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장님들 오늘 오셔서 그 우리 아파트별로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까? 지금 정산 지역에 있는 그 주위 아파트, 대방 아파트를 비롯하여 그 저기 보면은 모두 다 안 터져요. 어떤 그 예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나갈 때에 이제 그 조사를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어떤 때는 전화로도 많이 해봤는데 이래 하면은 입주민이 하시는 말씀이 이장님 그 지금 그 전화가 잘 안 돼서 내가 창문 쪽으로 가서 할게요 하면서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는 전 주민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여튼 실태 파악을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통신사들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서 와이파이 이거를 다 뭐 하고 이래는 안 될 터인데 이거는 가보니까 그 안테나 이제 그런 문제도 아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거 하여튼 부서에서는 바로 그 파악을 해서 어느 국이나요? 행정국가? 정보통일과 어느 국입니까? 예? 그거 바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게 지금 요 12만이 살고 있는 그 신도시에 지금 우리 실금 비전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 안테나 터지지도 않는다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거 하여튼 바로 파악을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도 2차 입주자 대표 회장경 마을 이장인데요. 아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듣다가 보니까 아파트 통신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반도 2차 같은 경우에는 저 통신사하고 바로 계약을 해가지고 7개동이 있는데 2동하고 6동 경우에 이렇게 중계기가 달려 있습니다. 항상 파이브리가 터지거든요, 우리 아파트는. 어디에서도 다 터져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400만원, 몇백만 원씩 이제 우리가 수익료가 생깁니다. 그걸 혹시나 다른 아파트 분들이나 안 되시는 분들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반도 2차 갈수록 전화 주시면 승신껏 네, 정보를 공유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시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물건 중구마을 이장 김순년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로 경관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로 몇 회가 지금 끌어왔는데 정말 답답하고 주민들이 여름이고 뭐 겨울이고 쉼터 하는데 이 마을은 쉼터가 없으니 다 이사 가려는데 시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한 해가 아니고 2해가 아니고 지금 마을 설립된 지가 거의 10년이 됐는데 지금 마을에 해감이 없습니다. 해감은 없더라도 경로당이라도 줘야 남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쉼터 하는데 방송도 못합니다. 저는 쉼터가 있어요. 쉼터 뭐 여름에 뭐 쉼터 가서 쉬어라, 물 많이 마시라, 밖에 나들이 가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파트 지금 물금 지역에 아마 2군데가 지금 경로당이 지금 마을 내관 경로당 뭐 내가 따로 짓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마을 내관이든 경로당인데 요즘은 다 하나로 쓰는데 이거는 원래 원칙적으로 마을에서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시에서 땅을 사서 해줄 수가 없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공원을 이용해서 짓는 부분은 마을에서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 협의가 안 되니까 아무리 지어주고 싶어도 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했으니까 지어주세요. 이래 돼야 지어줄 순서가 그렇게 나오는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시장님 이 물건을 위해서 애써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물금에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5일장 물금시장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시장이 전혀 유명무실합니다.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부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재건할 생각이 있으신지 또 두 번째는 지금 동일한 아파트 요 뒤로 보시면은 소방도로가 이제 2차선이 나야 되는데 지금 1차선으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코롱이나 이쪽에는 다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는 또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관계는 이게 사실은 그 전통시장이라 하는 것이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전통시장 위주로 해서 어쩌면 옛날서부터 5일장애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어져 왔던 거기에 장옥이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에서의 어떤 전통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설시장 이걸 갖다 전통시장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얘기들을 하고 이러는데 물건시장은 사실은 뭐 거의 이제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이것을 뭐 따로 이 전통시장을 우리가 구축하고 행정에서 우리가 관해서 해줄 수 있는 범주는 사실 이게 안 됩니다. 안 되고 자연적으로 상가 위주로 해서
그게 뭐 그 안에 유주 공간이 나오고 이러면은 뭐 전통시장 형태의 5일장을 뭐 운영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5일마다 다니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오게 되면은 이쪽에 전통시장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물건 내에서 지금 그 상설시장을 뭐 운영을 할 만큼 그런 곳도 없을 뿐더러 좀 현실적으로 현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곳이다. 그래서 뭐 기존의 어떤 상권들 지금 뭐 아웃도어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가 위주로 해서 아웃도어가 뭐 운영이 되고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상권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인데 뭐 행정에서 따로 어떻게 뭐 뭐 상가를 만들고 또 뭐 어떤 전통시장을 만들고 이런 거는 할 수도 없고 얘가 되지를 않죠. 되지를 않고 또 도로 문제는 지금 요는 동일 아파트 위쪽은 이미 지금 도로가 지금 구축이 돼서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도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없는데 뭐 도로가에서 오늘 도로가 나왔습니까? 예. 이제 그 도로 계획이 그쪽에 잡혀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예, 추가로 없고요. 그 뒤쪽에 그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고 뒤쪽이고. 예. 그 뒤쪽에 그 이전에 현재 폭에 이제 2배 있었는데 절반이 실효되고 현재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는 도로 문제는 지금 도로과장 이야기는 그 뒤쪽에 지금 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도로 이야기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거는 왜 그 도로가 아니죠? 동일 아파트 뒤쪽에 맞습니다. 예. 아파트 뒤쪽에는 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뭐 5일장 형태로 해가지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5일마다 뭐 이래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게 되면은 좀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거는 그 현실상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여기 오신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산에 삽니다. 오늘 그 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보고 참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금에서 나서 물금에서 자라서 이제 거의 75살이 됐습니다. 15대째로 사는데요. 한 50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금 사람들이 가장 그 핵심적인 요인은 내 지역보다는 물금 전체가 지금 애로사항이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교동에 그 교통이 도로가 좁아가지고 물금 사람들이 나가는 길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는 25분 내지 30분 걸립니다. 제가 양산 한교에 다니는데 걸로 못 가고 호포로 가가지고 동면을 가가지고 양산시청을 가가지고 그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시간이 더 빠릅니다. 근데 이런 지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지기는 부산 대학병원 앞에까지 챙깁니다. 차가. 거기서 한 30분 동안 이제 출근해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지치버립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 물금 사람들이 교동에 영대교 앞에 그렇게 잘 통과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으면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그 공단로 확보 공사, 확장 공사를 그 한사선도 확보를 합니다. 한사선도 확보를 하는 거는 원래서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설계 중이거든요. 이제 설계 중이지요. 언제부터 사업 들어가나요, 이 사업?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네. 작년 10월달에 착공해서 네.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한사선을 더 확보하게 되면은 지금 기존 우리 김장수 회장님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한계차선을 더 확보를 하거든요. 확보를 하는데 하여튼 이 공사를 서둘러서 공기를 갖다 땡기도록 최대한 땡기도록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막히는 지역이 지금 거기거든요. 거기하고
또 그 이제 공단 의구 산단 들어가서 그 안에 내부 도로하고 이어서 지금 막히는 부분인데 그게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게 이제 도시가 이 평창에 가면서 사실은 러시아호 때 일부 막히는 거는 우리가 또 감수를 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거 다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 다 만들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 정도 막히지를 않으면 사실 거기는 많이 막히는 지역에 해당이 되니까 이제 확보를 하는 지역이고 그러는데 그게 뭐 늘 설렁설렁 해버리면은 그냥 빙빙 통과해버리고 이래 보면은 그 도심이 살아있다고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현상들이 약간 보면 상충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일 막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가 거기입니다. 우리 영대교 그 일대를 그걸 해서 특히 물금에서 빠져나오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한계 차선이 확보되면은 많이 나아질 거고 특히 남양산 하이패스 저 부분이 그게 되면은 상당 부분이 이쪽으로 오는 차량들이 많이 또기 해가 빠질 겁니다. 빠지고 이래서 그거는 물론 하기야 부산 쪽으로 이제 향해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여기까지 돌아서 부산 쪽으로 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분산되는 효과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은 한계 차선이 나오면은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거기에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걸로 그래 보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 공기를 하여튼 당겨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장님과 양산 또 기민 여러분들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힘찬 박수 또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